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근하는 직원들은 내년부터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교사 부족 사태 속에 일주일에 5일 받는 수업을 4일로 축소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하루 평균 한 건씩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차량 내 물품을 훔쳐가는 범죄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을 향해 돌진하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근하는 직원들은 내년부터 급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청 이사회는 코로나19 감염 근로자에게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올 연말부터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직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방안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팬데믹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감염 근로자들의 결근 시 고용주가 2주간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했고 올 연말까지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정상적인 출근이 어려운 경우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병가가 소진된 경우 일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마저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교사 부족 사태 속에 일주일에 5일 받는 수업을 4일로 축소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흘만 등교하는 대신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지는데 찬반 논란도 뜨겁습니다.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시 교육부가 내년부터 모든 학년에 대해 주 4일제 수업을 선언했습니다. 학생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간 학교에서 수업을 합니다. 대신 하루 35분씩 수업이 늘어나 빠진 월요일 수업을 채우게 됩니다. 교육부는 교직원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맞벌이 부부 등 일부 학부모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내려진 결정이었다면서 학생들을 위한 결정이 아닌 교직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25개 주 550개 교육청 산하 약 1,600개 학교가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행 강도 사건이 속출하면서 불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경찰 집계 결과 LA에서는 하루 평균 한 건씩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대낮에 한 여성이 두 딸을 데리고 LA 한인타운 3가와 맨하탄에 위치한 우체국에 들렸다 행콕팍 집으로 돌아가 주차하던 도중 강도가 나타납니다. 차를 타고 따라온 용의자는 여성에게 총을 겨누고 시계와 금품을 주지 않으면 두 딸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남성 용의자는 피해 여성이 우체국에 왔을 때부터 여성을 주시하다 뒤를 밟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놀만디에 위치한 은행에서 한인 여성이 돈을 찾아 집으로 가던 도중 뒤에서 따라온 남성 2명에게 폭행당하고 금품을 갈취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체이스 은행에 들려서 집에 오는 길인데 히스패닉 남자 2명이 한 명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2명이 같이 그래서 저한테 제 가방을 뺏고 머리 한 대 맞고 주저앉아서 정신이 사실 없었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걸어 나오는 남성을 용의자가 따라갑니다. 피해 남성은 도망쳤지만 강도가 총을 꺼내 들자 $10,000의 현금이 든 가방을 던져버립니다. 최소 2명 이상의 용의자들은 미리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조용히 뒤를 따라가 강도짓을 벌인 것입니다. LA 경찰국 집계 결과 지난 1년 동안 328건의 미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한 건씩 발생한 셈입니다.
주요 발생 지역은 헐리우드와 윌셔 인근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은행이나 고급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등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뒤를 노려 집이나 사업장까지 쫓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방문 업소에서 나올 때나 차에서 내릴 때 평소와 다른 점이 없는지 살피고 비싼 지갑이나 시계, 귀금속 등을 착용하고 길거리를 걸을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강도를 당했을 땐 저항하지 말고 일단 요구에 응하고 강도를 직접 쫓아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차량 내 물품을 훔쳐가는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LA 경찰국은 차량 유리를 깨고 내부에 있는 물품을 털어가는 범죄가 매년 12월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LA 경찰국 집계 결과 올 들어 발생한 차량 내 물품 절도 사건은 모두 691건으로 지역별로는 LA 다운타운이 가장 많았고 이어 할리우드와 벤나이스, LA 한인타운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쇼핑객 뒤를 따라와 차량에 남겨둔 쇼핑 물품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인적이 드문 쇼핑몰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쇼핑한 물품은 차량 트렁크에 싣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골라 주차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을 향해 돌진하는 아찔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경찰이 갑자기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이어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 한 대가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더니 또 다른 픽업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You almost killed me. I'm sorry. Okay? I'm sorry. Own up to it. Okay, I will, but I thought they pulled over on the side. You can't pull over a car over I the didn't side when see you have a the car accident. upside I'm down sorry. in the middle of the I'm road. sorry. You didn't see anything. 여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 장소에서 연이어 발생한 교통사고로 7대의 차량이 파손됐으며 전복된 픽업 트럭 운전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블래트널 경찰국은 올해 23살의 여성 애니탈 로키를 음주 난폭 운전, 도로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Hey, is there anybody in here? Your mom's in here? 강한 불길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 경관은 급히 다른 쪽 입구를 통해 아파트 복도로 진입했는데 이미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잠들어 있는 시각. 한 명의 주민이라도 더 대피시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Go! Get out of the building! Let's go! Anyone else in here? 경찰의 빠른 대응으로 거의 모든 입주민들이 대피했지만 끝내 화장실 안에 갇혀있던 여성 한 명은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킨 경관을 포함해 모두 4명이 호흡기 손상으로 병원에 후송됐으며 자세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가 유력 언론 매체 소속 기자들의 트위터 계정을 무더기로 정지시켰습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트위터가 약관 위반이라고 표시하며 일방적으로 트위터 계정을 정지시킨 기자들은 대부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CNN 방송 등 미국 유력 매체 소속이지만 소속사 없이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자와 정치 평론가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We can use other social media. We have our publishers. We have TV like this. But I do think this sends a chilling effect to particularly a lot of freelance and independent reporters around the world who rely on Twitter. 계정이 정지된 기자들 대부분 트위터의 사주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 비판 기사를 쓴 이력이 있어 이번 계정 정지 조치에는 머스크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기자 계정 정지에 앞서 정부기관이나 유명인 등의 전용기 위치를 표시해주는 계정도 25개 이상을 정지시켰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전용기 위치 정보를 공개한 계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It just shows that he can continue to do what the last people did at Twitter, and they can bend the rules in however which way they want for whoever they want.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트위터의 조치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대변인을 통해 내놨습니다. From our standpoint, the move sets a dangerous precedent
at a time when journalists all over the world are facing censorship, physical threats, and even worse. 유럽연합도 트위터가 언론 자유와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제재도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를 강제 입원시키겠다는 뉴욕시 방침에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은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지난달 말에 발표한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 입원 방침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며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면밀한 조사와 변론을 거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판사는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관련 주 법에 따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숙자들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며 경찰의 대응과 이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정신질환자 옹호 관련 비영리 단체들은 정신건강치료가 시급한 사람들을 위한 최초 대응자가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당 계획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노숙자 강제 이송 과정에 개입하게 될 경찰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전략과 기본적인 개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뉴욕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강제적인 개입에 필요한 지침을 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본격적인 연말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LA 국제공항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됩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말 여행 시즌 동안 하루 약 2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주요 기업들이 연말 휴무를 시행하고 학교들도 겨울방학에 돌입함에 따라 여행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공항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하루 9만 대에 육박해 평소보다 12%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에 진입해 항공기에 탑승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평소보다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빨리 공항에 방문해야 하며 주차에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을 맞아 LAPD 등 수사당국이 대대적인 교통위반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음주는 물론 무면허 운전과 난폭 운전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LA경찰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연말을 맞아 대대적인 교통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과속,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위법사항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무면허 운전자 색출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지역도로와 고속도로에서 모두 진행되는데 수사당국은 위법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LA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16명이 사망했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에 대해 발급된 티켓은 5만 8천여 건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가 어제 반경 능력 보유와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안보문서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전후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일본의 안보 원칙이 대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보도에 지종익 기자입니다. 기시다 내각이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일본이 가질 수 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둔 반경 능력 보유를 명기한 안보 문서의 개정을 확정한 겁니다. 相手に攻撃を思いとどまらせる抑止力となる反撃能力は今後不可欠となる能力です. 일본 정부는 반경 능력을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의 조치라고 정의하고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사정권 밖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양산 등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 방안도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5년 뒤 방위비도 국내 총생산의 1% 수준에서 2%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북한에 대해선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기술해 현행 표현을 유지했지만 중국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해
미국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미 백악관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이 강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미 국방부는 동맹과 파트너의 자위력 강화 노력을 폭넓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의 자위권만 행사한다는 일본의 안보 원칙이 전후 77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의 무력화 수순을 밟는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지만 파월 발브랑이 닥칠 거라는 경기 침체론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헤어나가야 될지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 주는 뭐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하락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어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나란히 16주 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개월이죠. 16주 만에 가장 크게 초토화된 최악의 날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3일 연속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3대 지수가 3일 연속 떨어지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메가캡 초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다시 한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인상은 0.5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떠나서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릴 거다. 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분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가끔 가다가는 이게 매파적 발언이 아니라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좋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어제 오늘 그저께 3일 연속 떨어지면서는 이거를 확실하게 깨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 앞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는 사인이 보이건 뭐건 상관없이 고용시장이 아직까지 탄탄하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릴 거고 2%의 목표 기준율까지는 예를 들어서 계속 갈 거다. 그럼 지금 3배가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2%까지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은 앞으로 2년, 3년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에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떨어질 거 아니냐 두려움에 팔기 시작하는 거가 다시 한번 또 가속도가 붙은 거죠. 이제 불안함이 이어지고 있군요. 그럼 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지표들을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뭐 주택 착공, 빌딩 퍼밋, 그다음에 뭐 신규 주택, 기존 주택 판매, GDP 확정치, 또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계속 연준에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어떻게 나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금리 인상을 또 속도를 조정하던 좀 적게 올리던 보는 거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최종 터미널 레이트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2월 달 같은 경우 0.25 정도가 또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전까지는 뭐 물가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최종 그 금리가 뭐 한 5.1% 정도 예를 들어서 4.5에서 4.75 정도 예상했는데 이제는 5.1%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2025년도 정도가 돼야지만 2%의 물가가 잡힐 거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한 주도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기 보충이 필요할 때 복용했던 황제들의 보약은 바로 공진단입니다. 여기에 혈액을 맑게 하고 막힌 길을 뚫어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돕는 침향을 더해서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침향은 오래전부터 임금들의 기력 회복제로 사용되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따라올 수 없는 명품 천종산삼 침향 공진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알에서 느껴지는 명품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